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소를 들고 왔을까요? 아마 이쯤 되면은 다들 추측을 하실 텐데 바로 전에 금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은이 따라와야겠죠. 오늘은 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읽었죠. 이 로마 신화 속에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항상 은으로 된 활을 쐈습니다. 그만큼 이 아르테미스의 신성함을 의미할 정도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은을 신성한 금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실제 세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였을까요? 은은 금이랑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 금상 다음에 은상, 항상 그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역사 속에서 은이 항상 금보다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매장량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은의 매장량이 금의 매장량보다 무려 20배가량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희귀성에서 차이가 나니까 금이 훨씬 더 값지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특히나 이런 금의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금만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은 항상 금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냐? 아닙니다. 기원전 1500년가량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은이 금보다 비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는 은을 캘 수 있는 광산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은 자기들이 직접 캐면 돼요. 은은 수입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은이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왕족들이 은을 금보다 많이 사용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15에서 16세기가량 스페인이 아주 왕성하게 뻗어나갈 시기. 이 시기에 이 스페인에서도 은이 금보다 앞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 여러 정복 활동을 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포트시라는 정말 거대한 은 광산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여기저기서 긁어 모으다 보니까 유럽에 은이 너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은의 가치가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은행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은이 이 은이에요. 돈을 의미하는 한자가 금이거든요. 그럼 금행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은행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야기, 이 스페인 제국에서 은을 마구 수입할 시기에 중국에서도 은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은으로 물건도 사고 심지어 세금도 은으로 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 아주 중요한 화폐가 된 거죠. 이 당시에 은을 주로 관리하고 이런 상인회를 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면은 은을 사고 파는 곳, 은을 저장하는 곳 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은행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우리도 은행을 뱅크로 쓰이게 된 거죠. 이렇게 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은은 멋지기만 한 금속이냐? 이 아름답고 빛나기만 한 금속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뱀파이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 뱀파이어들이 나오는 뭐 영화라든지 문학, 심지어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은이 악을 처단하는 금속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대요. 이게 근데 그냥 판타지적인 요소냐?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은은 항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박테리아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은이 박테리아를 만나게 되면은 은이온이 나오게 돼요. 은이온이 박테리아에 있는 세포 막들을 이렇게 막 부셔버릴 수 있거든요. 옛날 유럽에서 흑사병이 굉장히 창궐을 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상류층 사람들은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은 은식기를 많이 썼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세균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쓰였던 말이었던 거죠. 이런 은의 항균 능력 덕분에 요즘에도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치아를 교정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접착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외과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상처를 봉합할 수 있게 드레싱을 하잖아요. 거기도 은 성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는 향균 크림에도 은이 들어간대요. 자, 은이 가진 특별한 능력 두 번째, 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든지 문학 작품을 보면은 그 임금님이 수라상을 먹기 전에 은수저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하죠. 이렇게 독사를 먼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랑 마찬가지로 항균 효과를 내는 거냐?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은이 황과 만나서 황화은이 되기 때문인데요. 황화은이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음식 속에 있는 황이랑 만났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걸로 독이 들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독이 황인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비소라는 물질을 이 독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거를 특히 비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마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비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소의 특징이 황이랑 진짜 친해요. 얘네가 좀 짱친이에요. 그래서 비소를 캐려고 보면은 항상 황이랑 붙어 있어요. 황화 비소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얘네를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임금을 암살하려고 몰래 비소를 탔는데 사실은 황까지 같이 탔다. 그래서 은수저로 캐치를 할 수 있었다. 이 비소를 먹어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사약도 비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땐 마시자마자 바로 피 으악 하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흘러야지 천천히 죽는 거고, 심지어 비소가 들어간 독약을 16잔을 마셔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이상궁이 먹는다고 바로 죽었을까요? 한두 시간 뒤에 죽는다면 그 사이에 임금님이 밥을 다 먹었으면 같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독이 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은수저가 정말 간절했던 거죠. 그럼 이 은수저만 있으면 우리도 독사를 피할 수 있는가? Nope. 은수저가 있어도 모든 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딱 황에 관련된 독 한정만 알아낼 수 있어요. 다른 독에 대해서는 아무리 은수저를 찔러 넣어봤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황이라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다행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계란에도 황이 들어가거든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으로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다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때 이제 임금님 수라상 먹기 전에 은수저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계란 요리가 나왔다. 근데 수저가 검게 변해버려가지고 애꿎은 그런 요리사 분들만 처형을 시켰던 그런 슬픈 일이 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변해버린 은수저를 버려야 되냐? 이거 그래도 나름 비싼 건데 아깝잖아요. 제가 다시 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해요. 냄비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요. 그 위에 물 붓고 소금 붓고 숟가락 넣으면 끝! 끝!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끓이게 되면은 점점 은수저에 있는 검은색이 사라지는 거를 보실 거예요. 은수저에 붙어있던 황이 알루미늄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금속의 이온화 경향, 카카나마라 천리주남 수구수는 백금금에서 보면은 알루미늄이 은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알루미늄이 은보다 반응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은한테 붙어있던 황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에 대해서 다양한 거를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원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원소가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채팅창에다가 마음껏 남겨주시면은 제가 싹 보고 다음 주제 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